안녕하세요. 유네니 이기르 변호사. 네, 김주표 변호사입니다. 네, 지난번에 이슈톡톡에서 네.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블랙아이스 사고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, 또 얼마 전에 그 눈길, 빙판길과 관련돼서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.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영상에 나와 있는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명이 사망을 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, 사고 영상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. 네, 우선 그 영상을 확인하셨듯이 지금 이 사건 그 고속도로 터널 바로 진입하는 부분에서의 사고는 눈이 쌓여진 것을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부분부터 지금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더라고요. 최근 뭐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했던 CCTV에 따르면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20분, 30분 전에 이미 제설 차량 2대가 양 차로로 진행했던 그런 CCTV를 제공을 했다라고 해요, 언론에. 그러니까 이 사고는 보면은 블랙아이스라기보다는 막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. 맞아요. 눈이 내리고 네.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들도 그렇게 막 속도를 많이 내면서 다 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그 도로공사에서 제공했었던 그 제설 작업에 대한 CCTV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확인하면서 정말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너무나 평상시에도 그렇게 되지만 제가 불만을 갖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,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얼마나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? 이게 이 고속도로의 유사시 사고에 대응을 하려면은 적어도 사람의 인지 반응이라는 것은 1초에서 2초 사이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2초에 해당하는 거리보다 이상으로 뛰어야 되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구원들은 뭐 한 4초, 5초 내지 이 정도였던 거리를 뛰어라. 고속도로에서의 차선과 차선 사이에 있던 그 거리는 약 10m, 10m니까 그 하나를 20m로 보더라도 실은 100km로 달리면 적어도 그 정도로 한 100m 이상은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그 제설 작업하는데 영상 보셨습니까? 제설 차량 뒤를 승용차들이 바로 붙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제설 차량에서 뿌려지고 있는 염화칼슘도 제대로 도로에 붙어지지가 않습니다. 염화칼슘이 붙어지지 않으면은 제설 작업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바퀴에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그렇죠. 바퀴에 묻어서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저는 거죠.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보다 더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은 그 30분 뒤에 이 사고 직전의 모습만 보아도 터널 바로 앞에 쌓여진 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도로는 미끄러웠을 것이고 터널 초기 진입로는 이 골바람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실은 다른 지역보다 결빙이 훨씬 심한 지역이죠. 운전자라면 누구나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저는 이 모든 교통사고, 이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여부가 좀 면밀히 판단이 돼야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안전거리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 아니겠느냐. 그래요. 대체로 보면은 지금 뭐 도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다라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지난번 블랙아이스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도 뭐 이제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그렇죠. 뭐 얘기가 있긴 했었지만, 사실 이번 사고는 대형 차들이 부딪히면서 이제 화재까지 발생해가지고 더 인명피해가 컸었거든요. 정말 끔찍해 보이더라고요. 서 있는데 그냥 그 대형차가 와서 그냥 덮쳐버리잖아요. 와, 거기 옆으로 막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죽음의 어떤 문턱에서 벗어났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은데,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제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결국은 운전자들이 도로 상황에 맞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평소 운전하던 습관대로 악천후에서도 그냥 그대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속도를 많이 줄이고,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좀 경각심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경험해보셨잖아요. 2011년 정도 됐을 거야. 근데 너무 대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
서울에 막 몇십 센치 눈이 쌓였던 적이 있었거든요. 1월 초에. 그때는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길을 가는데 눈이 엄청 많이 쌓인 지역을 몇 시간 걸려서 통과해서 나왔어요. 나왔는데 그 다음에 눈길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평소대로 속도를 냈죠. 어느 구간을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. 속도를 줄였는데 앞에 그 비상등 켜고 네. 화물차가 이렇게 길을 가로막고 서 있더라고요. 비스듬히.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정말 한 1m? 2m? 뭐 이 정도 앞에서 겨우 멈춰서가지고 옆으로 빠져나갔거든요. 아, 그때 차를 산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, 이게 속도로 봐서는 크게 큰 사고가 날 것 같진 않았어요. 제가 네. 이제 아주 멀리서 브레이크를 밟고 미끄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면서 계속 미끄러지고 부딪힐 게 예상이 되니까 이거 새 차인데. 그 경험을 해본 이후로는 눈길 되면 네, 정말 아주 속도 줄여서 운전하고 네. 막 전방에 차 있으면 네. 거리 많이 띄워놓고 한번 경험을 해보면 멈출 때 얼마나 많은 거리를 미끄러져 갈 수 있는지 차가. 네. 안 당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. 그러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미끄러진단 말이에요. 네. 더 많이 미끄러지고 이번과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음. 없거든요. 도로를 관리하는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다 해야 되겠지만 네. 한계가 있단 말이죠. 운전하시는 분들 빗길, 또 빙판길, 눈길 이런 데서는 정말 속도와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. 거기에 더해서 이 안타까운 이번 사고는 터널 내의 사고입니다. 그죠? 맞아요. 터널 내에 그 차로가 이제 이 차로가 있을 때 그 중앙에는 어떤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? 실선 아닙니까? 실선. 실선에서는 그 통행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이번 사고에 한번 CCTV를 주목해 보세요. 다른 차량들이 그 제설 차량들 사이를 정말 레이싱 하듯이 차선을 변경하고 터널 내에서. 이번 사고 터널 1차 사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정차했던 차량이 생겼단 말이죠. 이 터널 내라는 것은 실은 갓길도 없죠. 이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실선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만은 또 준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번 사고는 정말 무서운 사고이고 소름 끼치는 사고입니다. 이 사고에 대한 뭐 책임이나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, 맞죠. 눈길이라고 해도 결국은 호미에서 추돌을 하게 되면 뒷차량한테 이제 책임이 부과되거든요. 그럼요. 네. 제가 어떤 그 화물차 기사분 인터뷰하시는 영상도 봤는데 자기는 이제 기름을 넣고 먼저 가라라고 해갖고 먼저 가신 분이 그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사고의 책임이라고 본다 그러면 후미에서 추돌을 했던 차량의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사고의 결과에 대한 책임 부분을 생각한다고 해도 사고 자체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요.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도 안전거리 유지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좀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 블랙아이스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쭉 밟는 것이 아니고 정말 끊어서 이렇게 밟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있어도 블랙아이스의 사고를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. 끊어서 밟는 젯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요. 충돌의 정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. 운전하실 때 겨울철 운전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많은 그 인명피해가 난 사고 현장 이런 거 보면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. 그래서 유족분들 또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이슈 톡톡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